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오늘은 일본 이민 전과 후의 연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예전 영상에서 제 근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민과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디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9월이면 42살이 되거든요. 약 20년 정도 일을 해오면서 제 연봉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 데이터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오해 없으시도록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나와 있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전 연봉들, 특히 첫 번째 회사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대충 넣어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참고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연봉 데이터 관련된 기초 정보를 좀 전달을 좀 드리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05년에서 2017년까지 해서 약 12년, 1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 시기를 다루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해서 2024년 현재까지의 연봉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정직원으로 경험한 세계 회사의 퇴사 시점 연봉을 기재를 했는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약 12년, 1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그 중에서는 좀 사정이 있어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직으로 파견직으로 잠시 일을 했었던 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를 했고요. 그냥 정직원으로 경험했던 세계 회사 대략 한 9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연봉을 기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민 후 첫 직장 현재도 다니고 있죠. 그래서 7년째 근무 중인 회사에 매년 연봉 추이를 기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제 스펙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펙으로 이 정도 받을 수 있네? 그럼 난 더 받고 싶으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 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안내 드리면서 지나갈게요. 일단 1982년생이죠. 그래서 현재 41살이고요. 올해 42살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 전문대를 2000년대 초반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방통대는 2017년에서 19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 전까지는 해외 거주 경험은 전혀 없었고요. 전체적인 경력은 품질 관리 6년 정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으로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했던 모든 회사들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회사들의 규모를 좀 보면 첫 번째 직장이 대략 한 80명 정도 규모, 두 번째는 한 200명 정도 규모, 세 번째는 한 100명 정도 규모의 회사였고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근무 중인 회사는 대략 한 20명 정도 되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적으로는 가장 적죠. 그리고 외국어 능력으로는 일본어 JLPT 1급이 있고요.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어 능력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토익 730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일본인인 거죠. 예전 영상에서 제가 스펙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작성해놓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떨어지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학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솔직히 저는 지방 전문대 나왔다는 이 시점에서 완전 나가리인데, 그거 제외하고 보면은 그래도 뭐 계속 놀았던 것도 아니고 회사 경력도 계속 있었고 외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이게 그렇게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영어 같은 경우는 730점 정도면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일에서 활용할 수 없는 정도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또 않거든요. 뭐 영어 메일, 영어로 자료 작성, 그리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해외 전시에 있으면 또 해외 전시에 나가서 영어로 고객들을 상대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수는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스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일본인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스펙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취업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가 상당히 크게 걸림돌이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내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배우자 비자를 받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취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지금 현재는 영주권이 있는데 아무튼 처음에 시작부터가 상당히 쉬웠고, 그리고 일본에 와서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진짜 스펙이 이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나?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생활한다고 했을 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민 전과 후의 연봉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약 20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연봉의 변화 추이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한 23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5살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 시점의 연봉이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시대가 너무 옛날이라서 1,500만 원 하면은 너무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특히 젊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이거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최저임금이긴 했지만 당시 최저임금이 얼마였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3,770원이었더라고요. 요새는 아마 9,000원대 후반인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 3,770원이었더라고요. 아주 어목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뭐 크게 불만 없었어요. 그래서 1,50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장, 첫 직장 퇴사하고 두 번째 직장 들어갔었던 게 한 201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텀이 길죠. 2008년에 그만뒀는데 2011년에 들어갔으니까. 왜 그랬느냐면 이 사이에 경제 위기가 있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들도 많이 했었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뭐 계약직, 파견직으로도 일하고, 그런 좀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텀이 좀 있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 회사에 또 들어가서, 그래서 퇴사 시점이 2014년에는 1,8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이긴 한데 크게 불만 없었어요. 불만이 없었다고 할까, 아니면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싶다는 욕구가 없었다고 할까. 크게 인생을,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던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요. 2012년에 아내를 만나게 되죠. 이게 이제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는데요.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뭔가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살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아내와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는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변화를 꾀하게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세 번째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세 번째 직장에 들어갔던 시점이 2014년이었을 것 같아요. 2014년에 세 번째 직장에 들어가면서 연봉이 크게 오르죠. 퇴사 시점은 3천만 원인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2,700만 원 정도였고요. 두 번째 직장에서 점프했던 게 한 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 1,8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네. 이런 부분들이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아, 노력하면 더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아무튼 아내를 만나게 됐고 꿈을 꾸게 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직장을 알아보던 중에 좋은 일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700만 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퇴사 시점에서 3,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이 오죠. 2017년 12월 달에 일본 이주를 하게 되는데 약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된 다음 1년째죠. 제 나이 35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연봉이 340만 엔이었습니다. 뭐 약간 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게 세금의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 한국보다 세금이 좀 더 센 부분이 있어서 급여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 손에 남는 거 세후 금액으로 치면은 크게 변화가 없었던 시점이었어요. 아무튼 크게 불만이 없었던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년 연봉이 오르게 되는데요. 2년 차 때는 약 한 60만 엔 정도 오른 405만 엔이었고요. 3년 차 때는 이때 한 40만 엔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447만 엔이었고요. 4년 차 때는 456만 엔으로 약 10만 엔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이때 이제 코로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제 인생에서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제 딸내미가 태어나죠.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영향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회사의 매출이 약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딸내미가 태어나면서 제가 육아휴직을 썼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오르진 않았던 시점이네요. 그리고 5년 차 때
급여가 크게 올랐네요. 이때 당시 이제 급여 체계가 약간 변경이 되고 보너스도 아무래도 그 연차를 거듭하면서 보너스 금액들도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5년 차 때 상당히 금액이 올라갔죠. 한 100만 원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쯤에 약 606만 원 정도, 그때 한 40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제 나이 40살 때 606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생각 같아서는 한 7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줄려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40에서 41살 정도 됐었던 시점에서 제가 받았던 그 연봉이 600만 원 정도였어요. 이거를 2017년 마지막에 한국에서 받았던 게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7년 정도 되는 시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제가 7년 동안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3천만 원보다는 더 받았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제 스펙에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솔직히 회의적이거든요. 제 스펙엔 솔직히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제가 7년 전에 모시고 있던 부장님들이라든지 연봉이 6천이 안 됐어요. 물론 시대도 많이 변하기도 했고 물론 올라갔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전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한국에 있는데 6천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6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대체 얼마나 많은 잔업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술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할까라는 걸 생각하면 솔직히 6천만 원 받고 싶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봤을 땐 이 600만 원이란 돈이 적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었으면 못 받았을 돈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지금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 건 돈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본에 와서 없어진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잔업을 안 해요. 잔업을 거의 안 해요. 뭐 글쎄요. 그러니까 뭐 아예 안 하진 않지만 한 달에 1시간 할까 말까 막 그 정도예요. 그리고 통근을 안 해요. 재택근무하죠. 4년째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영업직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고객사에 직출하고 또 직퇴하고 이런 경우들 가끔 있긴 있지만 그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회식이 없어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식 자체가 없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야 오늘 뭐 술 한잔 하자. 갑자기 회식 자리가 잡힌다든지 같이 먹고 싶지도 않은데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제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없어. 근데 돈도 한 600만 원 받아. 매년 이렇게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 크게 올라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냥 이거 유지만 하면서 이것만 유지할 수 있으면 만족도는 뭐 짱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3천만 원과 지금의 600만 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잔업이라든지 통근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족과의 시간이라든지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주라든지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가 됐으면 해가지고 이번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약 20년간의 연봉의 변화 추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이민 전과 후의 연봉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간단하지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600만 원이라는 돈이 40살에 받기에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 좀 더 노력하셔서 저보다 좋은 스펙으로 더 좋은 회사 가셔서 큰 금액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인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용기를 받고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